안녕하세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야만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6조 원의 사기를 치고 과징금은 80억 원만 물게 되는데 이것을 쉽게 계산해 보니까 1억 원을 사기치면 벌금이 1,300원만 무는 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상호 기자께서 밝힌 바로는 증선위가 삼바의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과 5년 동안 삼성 관련 회계 심사를 맡지 말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것과 또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없이 3년간 회계감사를 맡지 말라라고 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정동영 의원, 대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동영 의원이 말한 바 미국의 앨런사의 경우는 당시 회계를 잘못한 액수가 현재 삼바 사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액수였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사의 사주는 20년도 넘는 그런 구속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처분을 받았고요. 또 특히 분식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7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해서 이걸 낼 수 없으니까 결국은 회계법인이 완전 파산되고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부정 행위는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성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제재도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이건 자본주의도 아니고 자본이 정치와 사회와 언론 방송을 지배하는 그런 삼성 왕국이 돼버리는 사회죠. 그러니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한 삼성이 뭐든지 한국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노동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예를 들었더라고요. 주진우 기자께서 뭐라 그랬냐면 삼성 SDI 노무팀이 무려 10년 전에 해고당한 어떤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을 미행하다가 들켰답니다. 그랬는데 들켰으면 미안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 분을 차량 본닛에다가 매달고 질주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노조를 만드는 것을 무슨 모의 같은 것을 했었나 보죠. 노조를 안 만들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완전히 위협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현재 정부가 인권을 그렇게 중시한다면서 어떻게 생활권인 노동권에 대해서 이걸 인권 문제로 다루지 않나요? 인권 문제가 단순히 무슨 동성애나 여성 문제나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소로스가 추진하는 그런 점이에요. 그리고 녹색 운동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듯이 미국 민주당의 문제에 지금 추진하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와 한국의 민주당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파악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슈로는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인데요. 일단 영리병원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홍준표의 말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면서 홍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공공의료라는 거는 박정희가 만든 좌파 정책이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공공의료, 공익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는 보수세가 할 일이었어요. 유럽의 경우는. 뭐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라는 거는 보수 우파 정치세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사회복지, 공공의료를 도입한 것이 188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미 독일의 우파는 공공의료를 채택한 거예요. 뭐, 그 박정희 그 정부에서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책을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뭐 이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저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또 정책적으로 고민을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박정희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정책도 주시하면서 그 정책을 폈기 때문에 홍준표가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도 뭐 크게 뭐라 그러나요? 저는 일리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정책을 쓸 때는 그것이 좌파 정책이다, 뭐 우파 정책이다 이렇게 논한다는 거는 진짜 시대적인 착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정책이 공공을 위해서 좋으면은 그것은 공공을 위한 정책이지 왜 좌파 정책이 되고 우파 정책이 됩니까? 즉 공익이란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홍준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 한국의 사이비 보수계는 진정한 보수가 되려면은 무엇이 유럽에서 공공복지를 일으켰는가? 이거는 보수세, 우파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경우는 그 자본 투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 삼성이 주도하는 이런 집단들이 득세를 하게 된 이유로 그 자유주의적 무조건 오픈시키는 거죠. 뭐 금융이건 뭐 기업 투자건 다 오픈시켜 버려서 외국의 세가 한국에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도한 것이 IMF 이후에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특히 문제가 된 뭐 개인 빚이 많다, 뭐 빚의 문제를 보면은 금융업 자체의 외자 투자율이 뭐 거의 7, 80%를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계 그 굉장히 높은 이자율로 사채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그 지금 개인들이 빚을 많이 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큰 문제죠. 어쨌든 다시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한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에 적극적인 사람은 노무현 정부 하에 이현재다. 그런데 이 이현재라는 인물은 현재 여시제의 이사장이죠. 그리고 이 여시제는 홍석현이 주도하는 것이고 홍석현의 지인들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해철이 주도해가지고 민주당의 교육을 이 재단 프로그램 하에서 받도록 했죠. 그러니까 홍석현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더민주당의 그 가치가 누가 주도해서 지금 이런 일으키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 그 국제병원에서는 외국인만 진료하는 것은 반대다. 국내 한국민도 그 진료하게 해달라. 그리고 외국인만 진료하게 된 그 조건 허가에 대해서 법정 소송을 할 예정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법정 소송을 좀 크게 해가지고 이 기회에 재협상에 들어가서 어떤 국가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어떤 자금을 물려주고 계속 그 영리병원
좁은 것을 막는,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드루킹이 킹크랩으로 한 것도 선풀이다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고요. 김경수 지사가 최종 지시자다. 또 댓글 작업으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높았는데 그걸 호감으로 바꿔놨다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이게 어제자 뉴스죠. 한국 시간으로는. 그런데 이건 완전히 그 부정선거를 하고 나서 큰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그대로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다 하더라도 김경수 정도는 어떻게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크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를 찾아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그렇게 진짜 먼지털이를 하는 상황에서, 아니 죄가 이미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13일에 주목해 주세요. 13일이 무슨 날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이재명 지사가 기소가 되는가 마는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에게 굳이 12일에서 14일 사이에 방문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정말 유치스러운 언론 플레이만 하는 그런 정치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문제가 된 계정 있죠? 정의를 위하여. 그 계정이 7개월간 아무런 계정에 글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루 동안 막 그 전해철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싹 계정을 삭제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전해철이 그 다음에 고소한 사건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짜 불륜설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 분노한 그 많은 분들이 공익 고발단을 3일 만에 1000명을 모아가지고 변호사를 써서 지금 고소를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재명 형님을 그 입원 조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그 기소 사항이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친형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걱정하는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는 2014년 이재선 씨의 부인과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사건을 진짜 일으킨 것과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한 것, 또 어떤 발언을 한 것, 그게 아무리 과도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는 이재명 시장을 적극적으로 막 못 살게 구른 그 이재선 씨의 부인과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13일 왜 그걸 맞췄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